개판이고 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망술입니다. 6월 14일부로 KB증권에서 주최하는 실전투자대회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V가 아니라 두 번째로 참가한 대회였는데 당연히 수상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26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G20 정상회담이 끝난 날인데 어제까지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무역협상을 재개했고 중국은 뒤로는 북한과 이란을 지지하면서 럼프형에게는 미소 짓는 형상입니다. 럼프형의 협상을 봤을 때 같이 미소 짓다가 상대방이 방심한 틈에 사다구를 파다닥 날릴 것 같네요. 일단 기존의 무역관세는 그대로 유지된 채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장은 중국에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와 다르게 럼프형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는 척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웨이 문제도 일시 봉합된 듯 하지만 미국도 양보할 수 없고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틀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란은 눈치 없이 중국 때문에 빡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종교국가로 시아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에는 교파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는 정통파, 시아파는 비정통파입니다. 정통파인 수니파는 90% 정도, 비정통파인 시아파는 10%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니파의 맹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시아파의 맹주국은 이란으로 둘 사이는 매우 나쁩니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피격 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에 가해진 드론 테러 사건으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1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종교 갈등은 구조적으로 중동에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유가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중동을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땅덩가리 존나 커.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국들이 페르시아만을 두고 서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을 듯 해 보이죠? 페르시아만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동의 지리적 중요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로 해상 수송되는 석유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해서 수송됩니다. 19년 6월 20일에 발간된 EIA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이 해협을 통과한 1일 수송량이 2100만 배럴에 달하며 이는 세계 석유 소비량의 21%와 상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상 무역로로 진입하기 위한 좁은 관문으로 국제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잠시라도 막히게 되면 상당한 공급 지연이 발생하고 수송료가 증가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기름이 부족하던 미국은 30년 정도 항공모함 2척을 항상 상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극적으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2018년 기준 러시아를 제치고 하루 1096만 2000배럴 생산하면서 전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석유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고 2016년에는 상주하던 항공모함을 철수시켜 가끔 우리나라도 놀러오고 그러죠. 한때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랬지만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항모를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것이죠. 중국에 공급되는 석유의 47%가
이 해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 제재 역시 중국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액의 6.3%는 이란으로부터 가져오는 원유이지만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을 무시하고 수입하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이 양을 어디서 쉽게 구할 수는 없고 1대1로도 개판이고, G20 정상회담 전에는 제재를 쌩까고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두 국가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4일 오바마 시절에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과 맺은 이란 핵협정을 18년 5월 8일 럼프형은 탈퇴해버렸고, 19년 5월 8일에는 항공모함을 이란 석유 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강화와 자신의 능력을 오판한 이란이 최근에 사고를 쳤습니다. 이란 소행으로 보이는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란 영공을 침입했다면서 미국의 드론을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미사일 부심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던 이때 이러한 사건으로 국제유가가 급반등하는 모양새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고, 2018년 산유국 3위인 러시아는 입꼬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과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을 견제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러시아를 살짝 키우기에도 적절한 전략입니다. 또한 셰일 오일을 비싸게 팔 수 있기도 하며 우방국에게 전략 자산인 원유를 공급함으로써 우호적인 동맹관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적절히 균형 잡는 선이 되면 다시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원유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정치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란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